벡트 관련이요? 아, 맞아. 벡트도 진짜 저 휴가 때 여러분들 열띤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휴가라 얘기를 못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벡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벡트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는 기사라던가 또는 막 여러 유튜버들 또는 어떤 커뮤니티들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벡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벡트에 대해서 뭐냐면은 벡트가 뭘 하고 싶어서 그 선물 거래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벡트를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벡트는 지금 가볼까요? 얘네 보면은 얘네 여기 타이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미래를 만들겠다 했잖아요.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커런시 또는 약간 더 포괄적이죠. 디지털화된 에셋 자산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STO라고 불리는 거 있죠. 네,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해갖고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에 가까운 거죠. 유가증권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서 토큰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디지털 에셋들,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약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 그 디지털 에셋,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래, 되게 멋들어진 말이야. 정확히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은 아래를 보시면 나와요. 포인트는 이 4개 다 포인트긴 한데 요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커스터디, 보관해주는 거, 그리고 페이먼트. 여기 써있죠. 컨슈머, 소비자, 머천트, 상인들 또는 이제 개인들 간에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갖다가 결제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얘네가. 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얘네 플랫폼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플랫폼, 중개자로서 이런 규제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늘날의 불명확한 디지털 에셋들을 본인들이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중개인으로서 또는 플랫폼으로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하겠다는 거냐면 퓨처 하면은 We are the future 막 하면서 저랑 똑같은 세대분들은 막 H.O.T의 노래를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퓨처는 선물 거래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물 거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하시거나 또는 그 밖에 뭐 이런 선물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옵션이 존재하는 뭐 주식이든 뭔가를 하실 때 많이 부정적으로 들었던 게 막 공매도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으셔갖고 선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물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기능도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미래의 가격에 대한 약간 예측성을 제공하죠. 그 방향성. 방향성 제공하고 동시에 뭐가 된다? 얘의 순기능은 바로 그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 거래로서 활용되는 상품이 있죠. 뭐 오늘날의 음식거리도 있잖아요. 그 막 시카고 선물 거래소 보면은 막 옥수수 막 이런 것도 선물 거래가 되잖아요. 뭐죠? 왜 그런 거 선물 거래하죠? 방금 얘기한 미래 가격, 그런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 시장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된다? 바로 순기능으로서 이 상품을 갖고 투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쌀을 내가 한꺼번에 자금이 되니까 한 10,000톤, 100만 톤을 사다 놓겠다. 내 자금력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그래서 내가 안 풀 거야. 안 풀어갖고 가격 올랐을 때 풀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이런 사람들 목적이 뭐죠? 이 상품을 실제로 쓰고 싶은 수요자거나 또는 이 쌀이라는 거를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뭐죠? 좋게 얘기하면 트레이드,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핵심을 찝어서 표현하면 뭐죠? 투기입니다. 투기.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다. 어떤 상품이 됐던 간에. 뭐 트레이드를 하는 거긴 한데 이 사람의 목적만 놓고 얘기하면 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투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투기라는 단어는 순수 있는 그대로 의미는 그겁니다.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자. 이걸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트레이드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어쨌든 간에 시장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시장 가격에 있어서 이렇게 막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쪽들.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식품을 예로 들었지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예로 들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알기 쉬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걸 예로 들겠습니다. 외환을 얘기할게요. 외환. 달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국내 화폐잖아요. 근데 달러는 외국 화폐죠. 외환이죠. 근데 달러를 사서 보유하게 되면은 얘는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샀을 때 내가 산 시점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난 무조건 이득이죠. 하지만은 반대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손실입니다. 근데 금융기관들이 여러분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들은 외환을 보유하는 목적은 본인들이 쓰기 위해서 보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뭔가 이제 뭐 해외에 달러로 뭐 지급을 대신 해달라 이럴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갖고 있던 달러 같은 걸 활용해서 쓰기도 하겠죠. 또는 이제 고객들 개인들이 해외여행 갈 때 야 이거 달러 환전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제공하는 용도로 쓰기에 보유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대가를 받아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보유하는 거지 이거를 무슨 투기하려고 도박하려고 사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일부 금융기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주요 목적은 방금 얘기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면 이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격 변동이 일어나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손해가 없어야 될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장담할 수 없죠. 반대로 손해를 막심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그 달러를 보유해서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으면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런 손실이 0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면은 이득을 계속 볼 수 있겠죠. 달러를 보유하는데 손실은 없어요. 근데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득은 벌어요. 수수료 같은 거 받아서. 그럼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으로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겠죠. 바로 그럴 때 선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XRP 관련돼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선물을 이용해서 이런 실제적인 수요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상품이든 커런시든 선물 거래가 되는 그 대상 그거를 보유하고 싶을 때 본인들의 이 가격 변화에 대한 리스크,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투기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선물에서 이거를 공매도 치면은 그거를 사가는 사람 누굽니까? 투기자들이죠. 이걸로 뭔가 차익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넘기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이 상품을 가격 변화에 대한 리스크 없이 보유를 함으로써 그거를 실제적인 수요에 맞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벡트도 역시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첫 번째적으로 지금 보이시죠? 이 비트코인 B 그리고 이거 이더리움이죠.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들의 볼라틸리티 더군다나 크기 때문에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안정적인 구조, 수요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격 변동성의 리스크를 투기자들한테 넘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목적이에요. 사실 이게 주목적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에 이 두 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벡트의 목적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아싸리 도박판, 열려라 찾게, 막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벡트는. 벡트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 누군가가 벡트는 비트코인 떡상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진짜 아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입이 열려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벡트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 이거를 명확히 아시고 보시면은 벡트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러실 거예요. 다 도박이면 투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친구는 9월 23일 날에 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9월 23일에 실제로 이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벡트란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될 텐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벡트도 벡트지만 벡트가 어떤 곳이고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쓰려고 한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XIP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XIP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아직은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떤 걸 상장할지, 리스트업 시킬지는 좀 약간 고민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작년에 벡트 CEO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또 리스트업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XIP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 이들이 중개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는 건데, 만약에 이들이 예를 들게요, 비트코인을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고 싶다고 해갖고, 사실 이 비트코인이 트랜잭션이 마무리되려면, 그러니까 어느 계정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 비트코인이 몇 개 갔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하는 거죠. 돈이 이동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분에서 길게 걸렸을 때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처리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면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던 시간 이후에 가격이 변해버리면은 실제적으로 돈이 지불됐을 때는 그때와 다른 양의 돈이 지불돼 버리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볼라틸리티 리스크라고 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벡트가 본인들은 중개인으로서 또는 플랫폼 제공을 하는 역할로서 비트코인 같은 거에 대한 가격 변동성을 본인들이 감당하겠다 해버리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불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컨슈머, 소비자, 상인 사이에 이 가격 변동성이 문제가 가장 심한 건데, 그 리스크를 본인들이 감당할 테니까 써라.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자도 내가 처음에 $10치를 비트코인을 지불할게 했을 때 중간에 가격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벡트가 그 손실을 감당할 거니까 상인도 믿고 쓸 수 있겠죠. 그래? 이거 오케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물건, 이 대가로 비트코인 $10치를 받을게. 뭐 어차피 가격 변동에도 벡트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비트코인도 실제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벡트가 이 가격 변동성을 본인들의 손해가 안 나도록 관리가 된다면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번번이 이 가격 변동성 때문에 손해가 난다. 그래서 벡트가 손해가 늘어만 간다. 이러면은 본인들도 이런 형태로 서비스 제공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벡트가 지금 디지털 에셋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에셋, 여기 에셋 복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에셋들을 이 실생활로 쓰일 수 있는 장만 열어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특정 암호화폐들을 진짜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약간 이런 리스크를 감당함으로써 뭔가 중개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관점에 따라 뭔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중개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XIP한테 그닥 도움이 되는 짓거리는 아닙니다. 상당히 방해가 되죠. 왜냐면은 XIP 같은 경우는 이런 가치 이동에 있어서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트 커런시를 그 블록체인의 특성과 장점을 이용해서 이 수합시켜주는 거를 부드럽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며칠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들을 XIP라는 밴드로 이렇게 잘 접합을 시켜갖고 그냥 리얼타임으로 비용 거의 안 들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도 국경을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예,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지불을 금방 할 수 있겠죠. 물론 XRP와 다르게 이렇게 계정 간에 비트코인 이동하는데 1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 변동성 문제가 이제 크나큰 문제가 되는데, 요거 본인들이 감당해 주겠다고 하면은 예, 지금 있는 금융 시스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막 며칠 걸리기도 하죠. 예, 비즈니스 데이로 막 4일 5일, 그리고 아프리카 갈 때는 막 2주 걸리기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비트코인이. 그리고 가격 변동성 문제도 벡트라는 곳이 감당해주고, 그럼 쓸만하겠죠. 이거는 솔직히 XRP의 지배력을 넓히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벡트의 관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게 약간 저희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 대해 자세히 안 나왔어요. 벡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지. 지금 설명 쭉 드린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굉장히 지켜봐야 돼요. 한 달 단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선물은 여러분들 벡트 가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선물 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데일리가 있고 몬슬리. 그러니까 월 단위가 있고 이 청산일이 하루 단위로 돼 있는 거 두 가지 다 있어요. 현재는. 예. 그래서 아까 중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단위도 존재합니다. 계약이. 두 가지 다 있어요. 이 잠깐 세종이 진짜 시골인 게 밖에서 똥 냄새 들어요. 왜지? 왜 갑자기 똥 냄새가 들어오죠? 무슨 일이지 이거? 아이씨, 똥 냄새. 여러분들 또 저한테 장난 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빵 날립니다만, 제 똥 냄새는 아닙니다. 제 똥 냄새라고 하실 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범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설사 여러분들 중에 코난이 있을지라도 제가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 똥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 제 방구 아니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코가 맹맹해지는데 장난 아닌데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벡트 관련된 거는 지금 정리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들리는 소식들을 바라보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활용센터 없어요. 없는데도 냄새가 꽤나 나네요. 설사에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면서 어떻게 설사를 합니까? 제가 뭐 변기 위에 앉아갖고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죽겠네 진짜. 뭐 그럴 수 있겠죠. 확실히 그런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스벅이 됐든 아니면 아마존이 됐든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한 기업들 중에 좀 잘 나가는 기업들 있죠. 걔네들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 글로벌한 암호화폐래. 그 법정화폐들 현찰로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걔네들은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 생각에서 뭐 디지털화서 뭐 쓸 생각이 있느니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분명하게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현금을 어딘가에 이익만 많이 볼 수 있다면 활용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누구도 다른 이견을 갖기 힘들 겁니다. 당연히 그 남아도는 현금 어딘가에 써갖고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무조건 쓰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중용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는 중용님이 낸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 약간 합리적인 얘기들,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럴 의사가 있을 거라고 저도 보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XRP 역시도 그 수많은 현금들을 XRP의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XRP와 관련된 것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